5월 9일 이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집니다.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4년 더 버티겠다며 매물을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런 역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갭 투자를 합법화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새낀 집 사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됩니다. 둘째, 5월 9일 유예 종료 후 매물 잠김이 가속화됩니다. 다주택자는 팔지 않고 다음 정권까지 버팁니다. 셋째, 2026년부터 신규 공급도 절벽입니다. 매물도 없고 공급도 없는 이중고가 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소화되도록 시간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됐고 기타 서울과 경기권은 6개월입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인 부분은 실거주 의무 유예입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매물을 사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정부표 갭 투자가 탄생한 겁니다. 현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성동구 20%, 광진구 17%, 송파구 16%, 마포구 15% 증가해서 서울 전체 매물이 6만 건을 넘었습니다. 원인은 은퇴 계층의 보유세 부담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강남 주요 단지는 연간 종부세만 2,500만 원입니다. 소득 없는 고령층에게는 매년 조달이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늘어도 거래는 절벽입니다. 매수자들은 5월 9일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며 관망하고 있고 금리 부담과 DSR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증여의 역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보유한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합니다. 강남구 전체 증여 거래의 30%가 집중되면서 작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매물출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번 정책은 기본 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쪽 모두를 옥죄어 거래 동결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취득가액 기준 재산세로 소유자 부담 급증을 막고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한국의 종부세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물 잠김이 가속화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끝나면 4년 더 버티겠다는 모드에 돌입합니다. 다음 정권을 기다리며 매물을 완전히 걷어들입니다. 둘째,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부터 대단지 신규 입주 물량이 전멸 수준입니다. 셋째, 가격 양극화입니다. 거래는 극소수지만 잠실이나 강남 선호단지에서 간헐적 신고가가 나오며 전체 시장을 지지합니다. 무주택자분들께 조언드립니다. 오를 때는 비싸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 이후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면 지금의 관망세가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열어준 합법적 갭 투자 기회나 급매물을 본인의 자금 동원 능력 안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5월 9일 유예 종료 후 매물 잠김이 가속화됩니다. 2026년 신규 공급도 절벽입니다. 무주택자는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금 여력 안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3개월 단위로 정책을 튜닝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장기적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